오늘도 신나게 돈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주자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외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국 내 공장이 아직 없기 때문인 건가요? 아닙니다. 미국 내 공장이 있죠. 네. 엘라바마 공장에서 현재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그 차종은 GV70입니다. 네. 만들고는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유는 GV70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네. 부품이 규정에 못 미칩니다. 이번 그 발표안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네. 총 7,500달러를 지원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그 7,500달러 지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했을 때 3,750달러를 지원하고 네. 또 하나는 그 배터리가 들어가더라도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광물이 40% 이상 사용됐을 때 나머지 또 반인 3,750달러를 지원하는데 현재 GV70은 배터리가 중국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자동차는 미국에서 만들지만 이번 IRA 그 법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북미에서 제조를 50% 이상 해야 되고 배터리 규정이 맞아야 되는데 네. 중국산이다. 그래서 이 현대차가 성명을 내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IRA 주요 조항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성명서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핵심 내용은 이제 법안은 무엇이든 좀 약간의 허점이 있죠. 미국엔 뭐 여행 가신 분들 알겠지만 렌터차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쵸. 이 상업용차, 그러니까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엘라바마 공장에서 배터리를 들어오고 그 중국산을 배제하고 하는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한 2025년까지 걸린다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상업용차에 주력을 하겠다는 게 1차 목표고 네. 또 하나는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이런 것들 좀 유예할 수 있는 것도 또 중요한 하나 포인트가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주가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 현대차,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현대, 기아가 어떤 전략을 세울지 궁금해지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우선 주가는 지금 오늘 보면 좀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는 있지만 일단 네. 이 영향이 악재긴 분명히 악재입니다. 네. 그렇지만 2025년까지 미국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전까지는 상업용차에 주력을 한과 동시에 네, 지금도 사실 좀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예. 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일단 미국 시장을 제외한 쪽에서 전기차 비중을 높이는 것이 1차 급선무고요. 네. 또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최근에 보시면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25년 진입하더라도 이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가도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가격 하락이 또 현대차, 기아차에도 영향을 주는데 어떤 전략을 세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연봉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연봉이 정말 말도 못하게 오르지 않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연봉이 급상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요 기업의 평균 연봉이 19%나 상승을 했는데 어떤 기업들인 건가요? 네, 뭐 저희 리더스 인덱스가 조사를 했는데 네. 3년이라는 게 딱 팬데믹 기간이거든요. 이 팬데믹 기간에 과연 대기업들이 연봉이 얼마큼 올랐느냐, 500대 기업을 네. 대상 조사를 했는데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빈익빈 부익부 인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상승 배경을 좀 찾아봐야 할까요? 일단 1억 2천 이상 연봉을 받는 59개 기업들과 1억 2천에서 8천만 원, 그리고 8천만 원 이하 구간으로 분류를 해봤더니 지금 네. 보시면 알겠지만 고액 연봉은 37% 올랐는데 8천만 원 이하는 12.7% 올랐어요. 네. 3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증가율의 심합니다.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같은 대기업이라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뚜렷해서 네. 이런 현상은 뭐냐 하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업종 간 업황이 명암이 뚜렷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특히 좀 보면
증권사 임금이 가장 올랐는데 증권사 연봉이 많이 오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느꼈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죠. 네. 그 호황이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으로 다 증가가 된 게 사실입니다. 실제 19개 업종을 분류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증권사였고 증권사 18개 기업 중에 연봉 1억 이하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올랐고요. 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인데 딱 2배 올랐습니다. 2019년도에 9,400이었는데 1억 8천으로 올랐으니까 딱 2배가 올랐고요. 네네. 가장 가장 높은 연봉을 주는 증권사는 메리츠 증권이었습니다. 네. 연봉이 2억 3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인해서 그 증권사들의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일부 부장급들이나 팀장급들은 CEO들보다 연봉이 많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가져간 것이 증권사라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호황이었던 곳은 역시 증권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균 연봉 19% 상승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포스코 그룹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주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뭐 제2의 에코프로 후보로 포스코 그룹을 낙점했다. 제2의 에코프로라면서 이 불개미 군단이 포스코 그룹주에 몰빵을 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만 포스코 홀딩스 주식을 2조 5,695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우선 방금 말씀하셨듯이 에코프로에 몰빵을 한 불개미 군단이 사실은 또 포스코 그룹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파와 또 더해서 원래 포스코는 7강업이지 않습니까? 그쵸. 2차 전지주가 아니거든요. 네네. 포스코 홀딩스가 어느새 2차 전지주로 뭐 테마로 옮겨간 것 같겠지만 역시 아직은 포스코 그룹의 대표 그 매출은 7강입니다. 네. 그런데 에코프로에 몰렸던 불개미 군단이 포스코 그룹으로 간과 플러스해서 이 본업인 7강업도 호황을 기대하는 것 때문에 더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는데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포커싱을 한 게 뭐냐면 철강 생산량 그렇죠. 조절인 거죠? 내수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네. 중국을 내수를 높이는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성장률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첫 번째입니다. 네. 건설업이 호황이 되면 어디에 그 호황이 되느냐? 7강입니다. 네. 그 플러스 그 건설업이 호황이 예측이 되는데 중국 내에 그 철강 생산량을 줄인다는 블룸버그 보고도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수혜는 누가 가느냐? 포스코에 간다. 그러니까 네. 이거에서 두 개가 지금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주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정말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는 모습인데 포스코 그룹주가 2차 전지, 철강, 니켈 사업까지 모멘텀 부자로 보이는데 포스코 그룹주에서 주목할 그룹사 어디라고 보십니까? 포스코 엠텍하고 포스코 스티론 같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무려 310% 올랐고요. 310%요. 네. 네. 포스코 스티론도 130%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 두 종목의 공통점은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를 양재를 만드는 곳이라면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니켈 사업, 철강, 2차 전지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포스코 엠텍 같은 기업들은 이 두 가지 호재를 같이 누리고 있어서 좀 더 상승률이 더 지금 가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업황이 좀 부진한데요. 삼성증권이 LG화학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LG화학 1분기 실적을 분석을 좀 해보면 목표가 상향을 한 이유를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LG화학이 물적 분할할 때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전에 그 주식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굉장히 오른 거죠. 네. 우선 그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4조 매출액에 영업이익 6,700억인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는 253% 올랐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30% 줄었거든요. 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요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좀 전년 동기보다 줄었는데 네. 내용이 좋아요. 뭐냐면 어떤 내실이 좋은 건가요? 첨단 소재와 배터리 부분은 실적이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통 화학 제품은 적자를 여전히 보고 있지만 LG 화학을 보는 분들은 그래서 첨단 소재, 특히 배터리 소재 부분의 강점이 역시 많은 평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LG화학의 주가 모멘텀은 첨단 소재와 배터리로 보면 될까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됐는데 네.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IRL 법안은 현대차에게
악재였잖아요. 네. 이 IRA법이 LG화학에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IRA법에 따르면 배터리 보조금으로 2024년까지 1조 5천억 규모의 이익을 추가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LG화학입니다. 소재를 만드는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 전체 예상 실적도 매출액은 56조 8천, 영업이익은 2조 7천억으로 작년부터 높이 잡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서 네. 이 1조 5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주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가가 82만 5천 원인데 100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항공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진에어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요. 이 국제선 점유율도 진에어의 경우는 2.1%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는데 진에어의 실적 턴어라운드, 극적일 만큼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극적인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분명 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비행기 타보셨나요? 네. 타보셨나요? 네, 외국에? 주말에 국제선을 한번 네. 탔는데 정말 꽤 극적이더라고요. 가격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여기 공급 자체가 85% 수준밖에 안 됐어요. 네. 여기 여객선 자체가. 그런데 사람은 많아졌기 때문에 뭐가 오르냐? 운임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15%가 비행기 값이 올랐습니다. 너무 비싸요. 올랐죠. 네. 이게 바로 진에어 같은 중저가 항공들도 매출과 이익 모두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 거죠. 네. 특히 이제 중국보다는 현재 진에어는 그 일본 쪽의 리오프닝 휴수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봐도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이 3년간 미뤄왔던 이 이연 수요가 겨울 성수기에서 좀 폭발을 했고, 요게 일본 쪽이 좀 폭발했는데, 요 이익선이 진에어에 상당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운항수는 57%밖에 상승을 안 했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 그런데 여객수가 88% 급증한 데다가 플러스 운임 15%까지 올랐으니 이익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에어의 약점도 좀 짚어보죠. 이 진에어의 약점으로 평가를 받는 부채 비율 괜찮을까요? 부채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608%였어요. 네.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로 그 작년보다 35% 오른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부채 비율도 한 400%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게 지금 업계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LCC도 이 저가 항공들도 통합이 이루어질까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어쨌든 합병 절차 있지 않습니까? 네. 합병이 마무리되면 LCC도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여객 수가 85% 정도밖에 안 100%까지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통합을 해서 코스트를 줄인다면 이익세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랫동안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큰 공을 들였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장 사업부가 지난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LG전자의 새 동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 10조 원과 매출 비중 10% 이상, 그리고 수주 잔고 100조 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노린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매출이 지난해 매출이 8조 6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미 수주한 게 100조 원 가까이 되고 원래 수주 금액만 33조 정도 수주를 한다 그러니까 합해서 100조 정도 되면 충분히 10조는 달성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LG전자가 MG 사업본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을 듣기 전에 스마트폰 사업부 매출액이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VC 사업본부가 VS 사업본부가 완벽하게 MC 사업본부 스마트폰 매출을 좀 커버하고 있고 더 좋은 것은 기존의 스마트폰 사업은 B2C 사업이었다면 B2B 사업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거기에다가 LG전자가 캐나다의 마그나나 이탈리아의 GTX 같은 걸 인수하면서 공급 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LG 입장에서는 기존의 B2C 사업군에서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B2B 사업군을 완벽하게 스마트폰 사업의 매출을 커버하면서 대표하고 있고 네. 이익성도 올라간다면 이것 때문에 LG전자라는 종목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항목이라서 굉장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LG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LG 전장 산업이 고속도로에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을 일만 남았다. 이런 자신감까지 밝히고 있는데 LG전자가 가전기업에서
전장기업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현재 그러니까 이대로 순항을 한다면 네. 2023년 올해 LG전자 전체 매출액의 VS 사업본부가 한 12%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매출 비중을. 그렇다면 이와 함께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이 전장 사업이 들어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봇 사업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사업 확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LG전자가 기존의 가전 중심의 사업부의 매출 중심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이 하나씩 붙어간다면 굉장히 종목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호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